제 채널에서 트립닷컴 환불소송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 드디어 그 사건의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이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연매출 8조 규모의 거대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송 대리인은 무려 김장 법률사무소, 흔히 말하는 김앤장의 변호사 4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의 발달은 비에젯 다낭행 항공권이었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결제한 뒤 단 6일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립닷컴은 현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바우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바우처를 6개월 안에 써야 하고 양도도 불가능하고 결제자인 제가 아니라 항공권 명의자인 지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오는 항공권 가격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자신들이 말하는 원가 기준으로만 구입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고객센터 태도도 엉망이었습니다. 회사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아 제가 내용 증명이나 공문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결국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트립닷컴의 한국 법인 C트립코리아였고 대리인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소비자이자 변호사인 저 혼자였죠. 소송 과정에서 특이했던 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매 변론 기일마다 트립닷컴 직원 3-4명이 방청석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참석은 재벌 총수 구속 사건 같은 굵직한 형사사건에서나 볼 수 있는데 단순 소비자 환불 소송에서 이 정도 인원을 투입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립닷컴과 김앤장이 취한 전략은 상당히 전형적이었습니다. 첫째,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비에젯 항공사이니 가서 비에젯이랑 싸우라는 식이었습니다. 둘째, 지연 전략. 변호사 4명이나 선임해 놓고서 일부가 재판에 못 나온다고 변론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부당한 외압이었습니다. 바로 제 선배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소치하를 하라는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넷째, 조정 강요. 제가 명확히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법원에 계속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즈음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 사건을 소개했더니 수백 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드러났죠.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점. 트립닷컴은 비에젯과 계약한 것이니 비에젯과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약 결제하고 변경과 환불까지 모두 트립닷컴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트립닷컴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약관과 전자상거래법의 충돌 문제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내 환불, 법률 용어로는 청약 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수료나 위약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립닷컴은 자기들 약관이나 비에젯 규정을 핑계로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현금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보니 그런 조항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에젯 약관에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으면 여행사, 즉 이 경우에는 트립닷컴과 협의하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트립닷컴의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환불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원고 전부 승소였습니다. 트립닷컴은 저에게 항공권 대금을 전액 환불하고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와 SBS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언론의 취재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항공권 대금 환불을 받아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이 붙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건 이기고 질 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대 로펌은 소송 과정에서 온갖 쟁점을 만들고 절차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끝까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대형 로펌에 있을 때도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대해 제가 상당히 익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소비자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강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초빙도 받으면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행사들의 환불 관련 갑질은 오히려 더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여전히 피해 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시 잠잠해진 듯 했지만 오히려 고도로 지능화되는 여행사들의 환불 갑질 패턴과 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기훈변 홍은기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